자, 안녕하세요. 오늘 진도는 137페이지죠.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앞에 중개업부터 출발해서 전주에 중개계약을 배우셨어요. 중개업은 항상 계약할 선인 업으로 한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죠. 무등록이어도 업이다. 그죠? 부수주로 해도 업이고 무등록이어도 업이죠. 이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그 말은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 거래 경험이 없어서 부동산 찾아와서 계약하겠다. 그래서 민법상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찾아와서 손님이 되어서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한다. 그래서 민법상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뢰인이 되어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소장은 뭐 해주겠다고요? 중개해드리겠다고 승낙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단 말은 민법에서는 안 나오고 계약 당사자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제3자에 와서 중개의뢰한다는 말은 없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뢰에 의하여 나오면 자동적으로 어떤 계약에 의하여 중개계약에 의하여 업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는 말은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법정 한도 내에서의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하고 계약을 알선한다. 계약을 알선하는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말은 보수를 받고 계약 알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다. 그래서 오늘 진도가 이제 요겁니다. 중개계약부터 해서 중개계약은 전주 배우셨고 중개계약에 의해서 중개를 한단 말은 매도임대의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에 와서 내놓은 물건이 있겠죠. 중개를 한단 말은 구체적으로 매도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 대하여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려면 조사 확인을 하고 확인한 자료 가지고 매수임차인에게 설명을 하고 이게 중개행위의 핵심이고 확인 설명이 계약을 알선하는 핵심이고 확인 설명한 조건이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부동산에서 당사자 쌍방을 앉혀놓고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적어줍니다. 나중에 배상책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 과정에 고의 과실이 있어서 나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개업 공인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중개의뢰인이 보관되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등록 절차에서 업무 개시 전에 해놓은 게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 설정되어 있죠. 이걸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교부하는 거. 요 대가가 요 행위를 한 대가가 중개보수다 이렇게. 중개계약을 비우셨고 이제 확인 설명하고 마무리 작업하고 확인 설명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 마무리 작업이 중개보수 받는 거 여기 남았어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전 시간에 배우실 때 중개계약은 다시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다.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다. 민법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체결할까 말까는 계약 체결 자유가 있어서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강제하는 계약이 아니듯이 중개계약도 여전히 거래 당사자는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손님이 필요해서 거래한 경험이 없어서 필요해서 그때 부동산 찾아가서 손님이 필요하면 체결할 수 있겠죠. 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다. 중개계약은 손님이 와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의뢰하고 대상물 조사 확인하고 손님을 확보해서 설명하고 계약서 쓰는 것처럼 일정 일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중개계약의
기간은 유효 기간은 보통 관행적으로 일반 중개 계약처럼 여러 부동산에 풀어서 맡기는 게 일반 중개 계약이죠. 일반 중개 계약할 때 손님이 일일이 자기와 중개 계약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 하고 일일이 몇 개월 맡기겠다고 이야기해요. 유효 기간은 보통 약정을 하지 않으니까 기간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약정하지 않으니까 법에서 얼마로 한다? 사물로 한다라고 정해놓고, 사물로 한다는 말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약정이 없으니까 기간을 정해놓겠다 그 말이죠. 그럼 사물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약정할 수가 있고, 약정한 기간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죠. 5개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한 달 약정할 수도 있다.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이때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맡기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은 제한이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겠다, 니한테만 내놓겠다.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계약.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 일반 중개계약이죠.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돈 제도가 전속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점을 가진 전속 중개계약을 시험에 잘 묻습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매도 의뢰인 A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 중에서 전속 중개계약을 할 수도 있죠. 의뢰인이 갑을 병 다수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부동산 딱 한 사람 찍어서 갑에게 맡길 수 있죠. 여러 사람에게 물건을 동일한 매매권, 임대차 건처럼 동일한 건을 가지고 다수하고 계약하면서 일일이 서면 계약한다. 구두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죠.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서면 계약도 계약이어서 불효적 계약인데 구두 계약을 하여도 후일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간에 법적인 분쟁이 있으면 증거로 기능을 못한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 중개 계약이면 반드시 구두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전속 중개 계약서, 법에 정하고 있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의하여야 한다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서식이 있으니까 의해야 한다. 법에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증거로 남겨둬라 그런 취지니까 몇 년 보존인가? 3년 보존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인 구두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두었다. 일반 중개 계약은 다수하고 중개 계약하면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다 보장해 줍니까? 보수를 다 드리겠다는 취지는 아니죠.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 일을 맡겨놓고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보수가 보장이 안 되니까 다른 부동산보다 먼저 계약서를 써야만 자기의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중개 계약하에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수가 다 보장되지 않은 관계를 경쟁 중개할 수밖에 없고 경쟁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시켜준 그 한 사람에게만 보수가 보장될 뿐이다. 그럼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보수가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중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적극적으로 손님을 위해서 중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다수가 경쟁적으로 중개해서 계약서를 먼저 설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중개했을 뿐이지 적극적인 중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이루어지지만 정상 가격 이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손님이 보호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은 니한테만 내놓을게, 니 보수는 보장해 줄게, 경쟁적으로 중개할 필요 없이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개업 공인에서 갑을 찾아와서 전속 중개 계약을
두 달 후에 내가 이사 가야 되니까 두 달 내 아파트 팔아달라고, 현재 세입자가 두 달 후에 나가니까 두 달 내 아파트 세놔달라고 2개월 약정할 수 있나 없나요? 3개월로 한다는 말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 하겠단 말이고, 약정한 기간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에 따르니까 2개월. 그러면 매도 임대인이 부동산 와서 내놓은 물건이 있죠. 중개 대상 물을 조사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한 자료 가지고 자기가 단독으로 매수인 찾고 임차인 찾아서 혼자 중개다 보니까 손님하고 약정한 기간 2개월 지났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네가 확보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7일 이내에 이미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는 손님은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이 있겠죠? 이게 개업 공인 중에서만 가입해서 이용하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또는 일간신문에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없다? 정보를 공개하라 그 말은 네 혼자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찾고 있는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찾고 있는 부동산에서 자기가 조건을 맞춰보고 맞으면 연락 오면 공동 중개하는 것이 중개가 쉬우니까 정보 공개가 핵심이고, 공개했다면 물건 내놓은 매도 임대인에게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했습니다라고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자, 그래서 정보 공개가 전속 중개 계약의 핵심이고, 정보 공개할 때는 며칠 걸린다고요? 7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을 통해서 공개하고, 공개했습니다 하면 7일 걸렸다 그 말이고, 공개한 다음에 문서 통지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원칙은 공개해야 되지만 예외로 매도 임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 계약하면서 내 물건은 네한테만 내놓을 테니까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게 내놓지 마라 비공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내놓지 마십시오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하고,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 통지한다. 이때 공개해야 할 가격은 어떤 가격을 공개해요? 거래 예정 가격을 공개한다. 예정인지 예정자 빠지고 거래 가격, 거래 금액인지는 거래 계약서, 매매 계약서 쓴다는 말은 당사자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중개 계약이나 좀 이따 배우시는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예정자가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보를 공개해 두고 문서 통지해 줬는데 이 매도 임대인은 특정한 부동산 한 사람하고만 중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 절차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했다고 통지한 다음에 2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또박또박 적어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요 네 가지는 누구 의무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면 요 네 가지는 누구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보존, 정보 공개,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가 없다. 그럼 전체적으로 나중에 문제 푸실 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십 개 의무사항 중에서 현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은 요 네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 네 가지가 아닌 나머지는 차이점이 아니고 공통이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지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계약한 중개 의뢰인 간에도 의무사항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두 가지 의무가 더 있다. A가 이미 갑을 병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갑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이미 의뢰인이 갑을 병인 다수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개계약한 개업공인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사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하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거래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일반은 제한이 없죠. 그래서 가능하다. 전속은 이게 가능해요? 니한테만 맡기겠다.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개업공인사에게 중개 의뢰하여 계약하면 계약 위반.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하면 여기에 지문이 가능 나오는 겁니다. 다른 개업공인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단 말은 일반에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다수하고 또는 특정한 개업공인사하고 일반 중개 계약 또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교차로나 비록시장 광고 내고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 부동산을 일체 통하지 않고 의뢰인 본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일반 중개 계약 가능하죠? 전속 중개 계약의 특징이 이거죠.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 요것만 허용된다면 다른 부동산 을을 통해서 계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고 A가 전속 중개 계약을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했는데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공에서 갑이 의뢰인 A에게 자기가 중개해서 상대방을 소개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 중에서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이 있는데 전속 중개 계약한 갑이 A에게 B를 소개했다고. 소개받은 B하고 계약을 하려면 중개를 해준 갑을 통해서 계약하고 중개보수 줘야 되겠죠. 소개해준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둘이 몰래 직접 계약했다고.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 차이점 두 가지란 말은 전속 중개 계약한 경우 이 두 가지는 계약 위반이죠. 위반이니까 계약서를 써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줘야 되겠죠. 전속 중개 계약한 갑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은 중개보수 100%를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요 두 가지는 허용이 되죠. 허용이 돼서 위약금 주는 것은 아닌데 일반 중개 계약보다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네 가지 의무가 더 있고 네 가지 의무 중에서 정보 공개할 때 비용 들죠. 문서 통지하고 문서 통지할 때 법적으로 비용이 발생되게 돼 있는데 일반 중개 계약은 이런 의무가 없다는 말은 법적인 비용이 없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어서 위약금을 주는 것은 아닌데 정보 공개 비용이나 문서 통지 비용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50%를 항상 다 주는 게 아니고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준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이게 가능해서 위약금이란 말이었고 소요된 비용이 없으니까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없는데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 위약금 지불 의무,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있다. 전체 이렇게 배우셨죠? 복습은 요 정도 하시고 오늘 진단 보죠. 자, 중개계약을 136페이지 거기 위에 유효기간 있죠. 유효기간은 얼마를 한다? 3월 하는데 다만 당사자 하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다른 약정 3월과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그 말이니까 약정한 기간은 제한 있나요 없나요? 약정 기간은 5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말 없죠? 약정에 따른다. 약정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옆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시험에 나오면 매년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요건 같은 걸 물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여기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개업 공인인증사가 자기가 확보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망이 나왔죠. 이 정보망은 개업 공인인증사 아닌 일반인들이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지역별 부동산 정보 검색할 수 있죠. 그건 지금 배우시는 정보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보망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1번 정보망이란 데 있죠. 양가로 1번에 정보망의 이에서 첫째 줄 정보망이란 그 다음 밑줄에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그게 답이에요. 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넷째 줄 가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의뢰인 X입니다. 의뢰인 간 정보를 유통하는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정보망 하게 되면 가장 기초 개념이 지금 체크하신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나와야지 중개의뢰인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같은 말로 거래 당사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끼리만 방금 전에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확보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법에 정한 7가지 사항을 정해서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공개한다는 말은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 그 말이고,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서 7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자기가 찾고 있는 물건이 맞으면 연락해서 공동 중개합시다 그런 취지가 정보망이기 때문에 정보망은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이다. 자, 그 정도 개념을 잡으시고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개업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세 사람 다 이야기해요. 부칙 포함. 이런 거죠. 울산광역시에 부칙이 사무소 두고 있으면 원칙은 어디까지만 울산광역시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데 부칙도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망에 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망에 공개된 것까지는 다 해요. 울산광역시 밖에 있어도 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 다 해요. 그건 나중에 그 중개를 그건 1, 2월달 진도에.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39페이지 2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있죠. 양가로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 밑줄에 하시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금 보시는 거래정보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 합니다. 거래정보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하는가? 첫째 줄 누구는 국장 밑줄 국토부 장관은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뒤에 둘째 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밑줄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줄이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누가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으실 때 거래정보망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나와야 되고 의뢰인 당사자 들어가면 안 되고 지정할 수 있다 나오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누구만? 국장만 나와야지. 국토부 장관 자리에 당연히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법하고 중개사법 늘 공부하실 때 공법적인 측면이 공법은 6개 법 안에 다 공법 국민하고 국가기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라는 주체가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도 있지만 이런 것은 공법 측면이기 때문에 누가 주체가 중요해요. 두 번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권자이고 목적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목적 조항도 체크해 보시고. 대부분 시험 나오는 것은 밑에 지정 절차 있죠. 양가로 2번 박스 밑에 지정 요건이 있죠. 그걸 물어요. 니은 보시니까 당해 거래 정보망에 가입 동그라미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뒤에 개업 공인사 밑줄 가입 이용 나오면 무조건 개업 공인사만. 수가 500명 이상이고 500명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얼마? 30명. 총 수는 몇 명?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각 30인 이상 가입하고 최소 1개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 최소 인원이 3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총수가 500명이면 지정이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맨 밑에 미연 보시니까 정보망은 컴퓨터 설비를 이용한 인터넷이기 때문에 정보망의 가입자 누구요? 가입한 사람. 개업 공용사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누가 정하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밑줄 컴퓨터 설비 확보할 거야. 그래서 넘기시면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 및 지정서 교부하고 맨 밑에 운영 규정 제정 승인 있죠. 그거 나중에 하셔도 되고 옆에 141페이지 3번에 거래정보 사업자 및 개업 공인사 의무 있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기 위해서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되죠. 컴퓨터 설비 확보하고 직원도 둬야 되겠죠. 가입 비용 신청은 개업 공인사만. 거래정보 사업자가 망사업하려면 직원을 확보하는데 공인중개사 나중에 배우십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두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정보 처리기사 1인 이상 두고 망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가입을 500명 이상 개업공인사 가입시켜서 이 인터넷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이 뭐인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하는 주된 사업은 가입한 개업공인사가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물건을 좀 띄워달라고 의뢰하면 사업자는 오로지 가입한 누구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를 자기가 운영하는 망에 띄우고 공개해주고 팔렸습니다라고 연락 오면 내리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는 옆에 양가로 1번에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 땡땡 정보 공개 적어보시고 정보 공개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첫째 줄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 괄호. 항상 정보망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자리에 의뢰인으로부터 거래 당사자로부터 하면 안 돼요.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밑줄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려달라고 의뢰한 정보에 한하여 밑줄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가 핵심인데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그게 핵심이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은 적으신 것처럼 정보 공개인데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조사한 대상물에 관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틀렸대. 오로지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럼 밑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몇 사람을 말해요? 세 사람 모두. 세 사람 모두뿐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했든지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오면 세 사람 모두를 다 말하고 그 세 사람이 현재 일반 중개 계약했든지 전속했든지 구분이 있다 없다?
없이.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에서 땡땡 일반 전속 모두 적으시면 돼. 일반 중개계약이든지 전속이든지 줄여서 일반 전속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무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확보한 물건을 정보망에 띄울 수 있죠. 도깨비 있는 것 같아요. 불이 왔다. 염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는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다음에 이제 정보망 거래 정보망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기까지 한 개. 자기가 확보한 물건이 28년 된 아파트인데 팔아먹으려고 신축에 유사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해 중개 대상물 거래가 완성되었다. 뭘 통하여? 정보망을 통하여 생략됐죠. 그럼 망에 물건을 띄웠습니다. 갑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사업자에게 이 물건을 띄워달라고 그래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를 물건 띄웠죠. 그러면 여기 가입하고 있는 500명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이 떴으니까 자기가 찾고 있는 물건인지 조건을 맞춰봤겠죠. 맞춰서 조건이 맞으니까 물건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공동중개에서 팔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되었다 그 말은 달리 보면 정보망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 물건이 팔렸으면 팔린 물건은 여기 올라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 없나요? 정보로서 가치가 없죠. 그러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통보해야 됩니까? 올릴 때도 정보사업자한테 의뢰해서 올렸듯이 팔렸습니다. 물건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도 당연히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밑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거래 당사자에게 이렇게 나온다고. 함정을 짚어 놓으셔야 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밑에 거래 당사자에게 X 통보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넘겨보시고 뒤에 뭐 문제는 143페이지 문제는 정보망 지정 및 이용 틀린 것 X 하시고 1번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뭐 2번은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 나중에 암기사항입니다. 3번 또 나중에 암기사. 4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누구로부터 거래정보 사업자가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다. 암기사항인데 지정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나중에 배우셔야 되고 5번 거래정보망의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과태료가 아니고 나중에 업무정지라고 암기사항입니다. 대부분 요건을 묻고 절차상의 내용을 묻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넘기시면 뒤에 147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전속 중개계약. 중개계약에 주어지면 일반인지 전속인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전속 미출하시고 몇 년간 보존 3년 적으시면 되고 당사자 간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전속 미출 유효기간 얼마로? 3개월로 한다. 3번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뒤에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얼마? 2주에 1회 이상. 4번의 전속 미출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3번 4번 비교하시고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 미출하시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 대상물의 중개 의뢰하여 거래했다. 어디에서는 가능한데 일반에서는 가능하지만 전속은 계약 위반이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용사에게 뭐 주라?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6번은 방금 전에 읽었었으니까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은 누구만? 개업 공용에서 몇 명?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가입 이용 신청해야 한다. 넘기시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등의 의무할 때 밑에 품위 유지는 나중에 배우시고 넘겨보시면 151페이지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있죠. 요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계약을 했다면 중개행위를 한다 할 때 그 중개행위 핵심이 확인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 설명서 쓰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보증 관련상 설명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했죠. 요 목차가 이제 확인 설명부터 해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인데 넘겨보시면 152페이지 하단에 2번 확인 설명 의무 있죠. 양가로 1번에 2만 밑줄하시고 그 다음 옆에 페이지 153페이지 동그라미 3번 확인 설명사항 있죠. 별표하시고 맨 밑에 일단 세 번째 디귿의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하시고 맨 밑에 지어세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돼 있죠.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 넘겨보시면 목차만 155페이지 맨 위에 소유자 등의 확인 있죠. 타이틀 밑줄하시고 04번에 상태 자료 요구권 밑줄하시고 양가로 2번에 불응시에 조치돼 있죠. 밑줄하시고 5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등의 의무 밑줄하시고 1번에 이 부분이 있죠.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15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서명 및 날인이 있죠. 및 동그라미 하시고 또는 하면 안 돼요. 및 날인 땡땡 하시고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만 적으시고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한다. 그 다음 넘기시면 158페이지 3절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있죠. 그건 박스에 법제 몇 조요? 26조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서 1항 있죠. 1항 체크하시고 3항 있죠. 체크하시고 그걸 풀어놓은 게 옆에 159페이지 양가로 2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내용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 15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거래계약서 서식 있나요? 서식 밑줄 하시고 둘째 줄 그러나 거래계약서 법정 표준 서식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 돼 있죠.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3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필요적이란 말은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그 말입니다. 이제 거래계약서가 답이니까 거래계약서 쓴단 말은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네 번째 이제 예정자 빠지고 뭐 거래 금액 돼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 지금 목차가 이렇습니다. 중개계약을 했죠. 중개계약을 했단 말은 체결했단 말은 손님이 와서 중개 의뢰했다 그 말이죠. 중개 의뢰하고 부동산이 중개 의뢰 받았겠죠. 중개 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면 개업공용에서 중개 드리겠다라고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의뢰받았습니다. 중개 의뢰에 의하여 의뢰받았습니다 하면 어떤 계약 체결? 중개 계약 체결. 어쨌든 의뢰했다는 말이 나오면 중개 계약 체결되었다 생각하시면 돼. 중개해 드리겠다라고 계약했죠.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이 있나요 없나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계약을 알선 도와주려면 먼저 조사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 가지고 손님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확인 설명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인 거래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할 때 확인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서 소위 개업 공인세 확인 설명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계약 체결 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나한테 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 경우에 대해서 내가 확인 설명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대로 적어 드릴 테니까 계약 체결 후 제가 설명한 내용, 설명서 내용과 달라서 손해가 발생되면 요 서류 가지고 나한테 배상 청구하십시오라고 적어주는 게 확인 설명서.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이 밝혀져서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개업공인에서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등록 절차에서 업무 개시를 해놓은 게 보증 설정이 되었더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은 왜 합니까?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로 남겨둬라 그 말이죠. 그러면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 썼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확인 설명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 설명이 잘못될 수 있다 없다? 그럼 내가 중개 확인 설명한 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자필 서명도 하고 도장 찍고, 소속도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읽고 소속이 내가 확인 설명한 것이 잘못되면 나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이 책임지겠다라고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럼 여기 크게 중개 계약한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할 때까지 의무사항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하고 크게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다면 요 크게 두 가지 의무를 공부하실 때는 네 가지를 짚어보셔야 돼. 확인 설명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의무자가 누구인가 이걸 짚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은 언제 할 것인가, 시기.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가, 대상자. 확인 설명은 법에서 어떻게 하는가, 방법.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여기에 꼭 짚어져야 되고 보통 시험에서 함정을 파는 것이 요 두 가지예요. 언제 누구에게, 요걸 틀리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에 나오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게 짚어져야 돼요.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요 정리하고 책을 확인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